안녕하세요, 강문입니다. 제가 최근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혹시 주위에 애물시계로 어떤 걸로 많이 하나요? 그럼 의외로 롤렉스가 많이 나올 줄 알았는데 요즘 바로 구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그런가? 시마스터 아쿠아테라가 생각보다 꽤 많이 나오더라고요.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오늘 빌려왔는데, 사실 그동안 제 주위에서 꽤 많이 사기는 샀는데 그때는 아무래도 관심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자세히 본 적은 없었습니다. 생각보다 정말 괜찮은 모델인 것 같아요. 왜 이제서야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요. 자, 먼저 이 시마스터 아쿠아테라는 오메가에서 그렇게 많이 주목을 받는 모델은 아닙니다. 근데 왜 애물시계로 많이들 선택을 할까? 제가 생각했을 때 현재 오메가에서 가장 고를 만한 모델이 세 가지인데, 스피드마스터 문워치, 시마스터 다이버 300m, 그리고 오늘 리뷰하려는 시마스터 아쿠아테라. 저처럼 시계 마니아 입장에서는 스피드마스터 문워치가 히스토리나 디자인 이런 걸 볼 때 가장 베스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래도 일반인들에게는 이 문워치의 히스토리를 각인시키기에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특히 가장 중요한 가격에 비해 저렴해 보이는 이 디자인, 이것 때문에 생각보다 추천하기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나마 조금 더 고급스럽게 보이고 현재 나름 인기가 많이 올라가 있는 시마스터 다이버 300m. 근데 이것도 다이버식이라는 디자인이 아무래도 호불호가 꽤 많이 갈리기 때문에 이 모델도 기존 시계를 잘 모르는 분이라면 크게 매력을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도 요즘은 아무래도 정보가 많다 보니까 마니아들의 추천을 받아서 많이 구입하는 그런 모델인 것 같아요. 남은 거는 바로 이 시마스터 아쿠아테라인데, 실제로 제가 애물시계로 많이들 추천을 했을 때 가장 반응이 좋았던 모델 중에 하나입니다. 이 아쿠아테라라는 모델명을 한번 풀어보면, 아쿠아는 물, 테라는 땅, 말 그대로 물과 땅에서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다, 이런 뜻으로 지어진 게 아닐까 하는데, 정확한 내용은 저는 모릅니다. 시마스터 라인에 있고 적당한 150m의 방수, 야광도 있고, 그리고 또 디자인 전체적으로 보면 올라운드 시계 느낌이 많이 나요. 그리고 공식 홈페이지에도 가보면 스포츠 시계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롤렉스 요트 마스터처럼 해양 럭셔리 스포츠 시계로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디자인의 시초 같은 경우는 레이 마스터에서 파생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가장 강하거든요. 1957년에 등장한 레일 마스터를 보면 에로 핸즈가 반대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지금이랑 거의 디자인이 비슷하다는 걸 알 수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또 2000년대 초반에 출시한 레일 마스터를 봐도 어느 정도 계승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특히나 2013년에 꿀벌 테라라고 출시한 모델이 있거든요. 당시에는 이 모델이 유일하게 15,000 가우스의 항자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모델이 아쿠아테라에서 나왔기 때문에 오차와 항자성을 중시하던 철도 시계와 연관시켜보면 이 아쿠아테라가 레인 마스터의 계보를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근데 지금은 기본적으로 오메가 거의 전 모델이 15,000 가우스의 항자성을 가지고 있죠. 또 이 레일 마스터가 시마스터 라인에서 따로 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아쿠아테라가 약간 독립적인 스포츠 시계가 된 것 같지 않나 싶습니다. 이제는 레일 마스터하고 빠이빠이. 제가 본 이 아쿠아테라의 디자인, 노멀한 듯 하면서도 그렇다고 너무 심심하지도 않고, 또 컨스텔레이션이나 글로브 마스터처럼 너무 올드한 느낌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애물 시계를 고르는 나이대를 생각해보면 이 나이대에 맞는 세련된 스포츠 시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이 있더라고요. 시계를 잘 모르는 일반인 입장에서는 원탑으로 사용이 가능할까요? 저는 충분히 가능한 모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다가 오메가라는 네임밸류를 생각해보면 정말 좋지 않나요? 그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게 가격입니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이 모델은 38mm 케이스 크기의 블랙 다이얼 모델인데, 현재 정식 가격은 브레이슬릿 기준으로 780만원입니다. 실제로 구입 가격을 잘 알아보시면 가격이 더 떨어지기 때문에 아마 구입하는데 크게 한몫하지 않나 싶어요. 사실 애물시계를 1000만원 이상 하는 집이 그렇게 많이 있는 편은 아니죠, 평균적으로요. 그리고 이 아쿠아테라를 구입한 분들을 보면 블루 다이얼로 많이들 구입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최근에 그린 다이얼이 추가가 되긴 했는데 블루 다이얼이 먼저 출시한 것도 있고 아쿠아테라라는 이 모델명에서는 저는 뭔가 블루 컬러가 좀 더 잘 어울리는 느낌이 듭니다. 제가 예전에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컨텐츠에서 와치 셀럽이 예물시계로 이 아쿠아테라를 가지고 왔는데 그 모델도 블루 다이얼인 걸 생각해보면 대중적으로 봤을 때 블루 다이얼이 확실히 더 매력적인 컬러가 아닌가. 제가 오늘 비록 블랙 다이얼로 빌려오긴 했는데 이 블랙 다이얼도 충분히 이 아쿠아테라의 매력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현재 아쿠아테라의 케이스 크기 같은 경우는 38mm, 41mm 이렇게 두 가지 모델이 거의 대표적인데 남자 손목 둘레 기준으로 본다면 약간 소녀소녀하다. 그렇다면 무조건 38mm 모델로 가는 게 맞고 아니면 손목에 파워가 넘친다. 그러면 41mm 모델을 선택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제 손목 둘레 18cm에 한번 올려보면 남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작다고 하긴 합니다. 근데 저는 이런 작은 느낌을 정말 좋아하는 편이라서 괜찮은 것 같아요. 이 모델은. 저라면 이 오밀조밀 하면서도 생각보다 그렇게 작아 보이지도 않고 막상 탈 때는 또 모릅니다. 사람 일은 모르는 거니까. 그 다음 케이스 두께는 12.24mm. 아무래도 케이스 크기에 비해서 약간 두꺼운 편이긴 한데 측면에서 한번 보니까 베젤, 케이스, 케이스백 거의 비율이 1대1대1 느낌이 나가지고 생각보다 꽤 괜찮은 밸런스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놀랬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착용감도 정말 괜찮더라고요. 러그 투 러그도 45.1mm로 굉장히 짧은 편이고요. 러그는 19mm로 전체적인 밸런스에 맞춘 느낌인데 이 트위스트 러그 자체가 살짝 두꺼운 편이라서 케이스 전체적인 비율로 보면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닙니다. 그래도 이 트위스트처럼 꼬아지는 이 곡선 라인 때문에 시각적으로 보면 날렵해 보이는 효과가 있다 보니까 또 눈에 익으면 꽤 괜찮아 보이는 것 같아요. 이제는 그냥 적응이 됐다고 해야 되죠. 만약에 여기에 크라운 가드까지 있었다. 그러면 진짜 저는 완전 프로였을 겁니다. 크라운도 보면 약간 안으로 좁아지는 느낌으로 약간 날렵하게 보이도록 해놓은 것 같고 크라운 정면을 보면 샌드블러스트 대비 오메가 로고를 꽤 돋보이게 해놓아가지고 이런 것도 정말 마음에 들었고요. 브레이슬릿은 아직까지 부족해 보이는 점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뭔가 약간 일체형 느낌도 나면서 심플하게. 근데 아직까지 오메가가 참 아쉬운 게 트위스트 러그하고 엔드링크가 뭔가 일체형 느낌이 안 나요. 뭔가 따로 논다고 해야 되나? 이런 게 조금 아쉬웠고 엔드링크 뒤쪽에 보면 하단에 러그에 걸어서 고정하는 방법인데 이걸 아직도 사용하고 있다는 게 조금 아쉽더라고요. 기술력이 없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래도 엔드링크에서 연결되는 이 첫 번째 링크가 완전히 짧아지는 바람에 차용감은 정말 좋아졌습니다. 이런 거는 칭찬할 만한데 아쉬운 게 조금 많죠. 그리고 이 폴딩 버터플라이 클라스프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약간 일체형 느낌이 나도록 한 거는 정말 잘한 것 같습니다. 근데 열었다가 닫을 때는 순서대로 닫아야 된다는 점. 안 그러면 걸리죠. 제가 또 보다 보니까 클라스프에 접히는 부분이 약간 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38mm 모델을 선택하는 분들은 아무래도 손목이 조금 가늘 텐데 이게 조금 길면은 닫았을 때 따로 놀 것 같아요. 이게 아마 거슬리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다. 확실히 전체적으로 이 브레이슬릿은 조금 아쉽긴 합니다. 그리고 러버 스트랩도 있거든요. 제가 한번 체결을 해봤는데 말랑말랑하고 차용감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 러버 스트랩도 같이 구입을 해가지고 기분 전환하면서 교체하면서 착용하면 정말 좋을 것 같다. 추천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38mm 모델에서 파스텔 느낌이 나는 신제품 5가지 모델이 추가가 되었죠. 이 모델이 아직 많이 입고가 안 됐다고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 오형제가 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아쿠아테라의 아이덴티티라고 불리는 다이얼의 티크 패턴도 없는 데다가 특히 6시 방향의 데이트 테두리를 보면 그냥 절삭만 해놓은 느낌이 너무 강해져가지고 이게 너무 성의가 없는 게 아닌가. 저는 이 오형제가 나왔을 때 뭔가 롤렉스 오이스터 퍼페추어를 따라한 거 아니야? 물론 실제로 보면 예쁠 수는 있겠죠. 참고하시라고 저의 생각을 한번 말해봤습니다. 저는 아쿠아테라의 가장 큰 아이덴티티는 이 다이얼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보면 트라이앵글 인덱스, 에로 핸즈, 티크 패턴 다이얼. 참고로 이 티크 패턴은 고급 요트의 나무 가판을 형상화한 건데 2세대 모델 같은 경우는 티크 패턴이 수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일정한 간격으로만 되어 있어 가지고 약간 날카로운 인상을 정말 많이 줬었거든요. 근데 이 3세대
2세대 모델부터는 일정한 간격으로 돼 있는 게 아니라 큰 패턴을 두고 그 안에 2개의 라인까지 넣어가지고 한결 부드러운 인상을 주는 것 같아요. 제가 스와치 그룹의 시계들을 리뷰를 하다 보니까 다이얼 패턴을 정말 잘 이용한다는 느낌을 많이 줍니다. 시간을 보려고 한번 손목을 돌려보면 이 라인들이 어느 순간 빛을 받아서 약간 빛나게 됩니다. 라인들이. 그래서 제가 수직에서 수평으로 바꾼 이유가 이것 때문에 아닐까. 이건 뭐 그냥 저의 뇌피셜입니다. 거기에다가 시계를 화려하게 보여주는 이 썬네임 핀이 빛에 따라서 보면 약간 미세하게나마 그레이 컬러로 보이기도 하고요. 제가 착용하면서 가장 많이 느꼈던 점이 있는데 뭔가 단단한 느낌을 많이 줍니다. 그 포인트가 뭐냐면 핸즈를 확대해보면 내면으로 커팅을 한 다음에 양면을 깎아내리고 거기에 폴리시드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중앙면이 약간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을 브러시드로 다 해놓았더라고요. 그래서 한층 더 올라와 있는 느낌을 줘가지고 굉장히 입체적으로도 보이고 단단해 보이는 브러시드 효과가 약간 그런 느낌을 많이 주죠. 또 커팅된 아플리케 트라이앵글 인덱스하고 오메가 로고 이 두 부분도 생각보다 두께감이 느껴질 정도로 꽤 높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거기에다가 정면에 브러시드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이것 또한 좀 더 단단한 느낌을 더해주고요. 특히 브러시드가 된 부분을 한번 자세히 보면 무지개 컬러가 살짝 보입니다. 이건 보통 그랜드 세이코에서 많이 보는 건데 제가 오메가에서 볼 줄은 몰랐거든요. 또 이 사파이어 크리스털 글라스에 양면 무반사 코팅이 나름 진하게 되어 있는 편이라서 특정 각도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정말 예쁘게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한 이 브러시드 부분들이 빛을 계속 반사시키기 때문에 제가 전에 리뷰했던 시마스터 플래닛 오션에 비하면 정말 가독성이 좋아요. 폴리시드 된 부분은 아무래도 어두운 그대로 반사를 하기 때문에 가독성이 많이 떨어지는데 포인트로 브러시드를 주니까 정말 잘 보이더라고요. 밝은 곳이랑 어두운 곳, 폴리시드와 브러시드가 번갈아가면서 이게 정말 저는 좋았습니다. 시마스터 플래닛 오션도 빨리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 정도니까요. 그리고 2세대 모델과 다르게 데이트 위치를 6시로 옮겨서 디자인 밸런스도 굉장히 좋아진 것 같고요. 그리고 데이트 테두리나 미니 라인에도 층을 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부분들이 입체적으로 보이게 해서 이런 것도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으로 이 모델에서 자랑거리 바로 무브먼트죠. 오메가 마스터 크로노미터 칼리버 8800이 들어가 있거든요. 저는 이미 플래닛 오션에서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이 무브먼트가 얼마나 좋은지는 알고는 있습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COSC 스위스 크로노미터 공식 인증기관에서 크로노미터 인증을 받았고 메타스라는 스위스 계측학 연방학회라는 곳에서 8가지의 테스트를 통과해서 마스터 크로노미터라는 인증까지 받게 됩니다. 이게 생각보다 꽤 믿을만한 느낌을 주는 부분인데 아무리 홍보 수단이라고 해도 쉽게 통과 못하는 브랜드들이 많죠. 눈에 보이는 특징을 한번 말해보면 아라베스크풍 제네바 웨이브 피니싱, 로터가 돌아갈 때가 정말 예쁩니다. 또 DLC 코팅이 된 프리스프렁 밸런스의 실리콘 밸런스 스프링, 아무래도 주요 부품을 자성이 강한 소재를 사용해가지고 15,000 가우스의 항자성까지 있고요. 그리고 파워 리저브는 55시간 양방향 와인딩 방식이기 때문에 딱히 착용을 안 하는 게 아니라면 시간은 잘 안 죽을 거예요. 또 코엑시엘 이스케이프먼트로 인해서 오버홀 주기도 길고요. 스펙으로 본다면 저는 최상의 무브먼트 중에 하나인 건 틀림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자, 오늘 이렇게 아쿠아테라를 둘러봤는데 아쿠아테라는 2002년부터 출시를 했을 정도로 비교적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짧은 역사에 비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인기가 있었던 이유는 저는 1세대 모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시에 블랙, 블루, 실버 이 세 가지 다이얼은 크게 인기가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화이트 다이얼의 블루 인덱스, 블루 핸즈 아니면 골드 인덱스의 골드 핸즈 이 두 모델이 정말 예뻤기 때문에 아쿠아테라라는 모델이 지금의 자리까지 발판이 되지 않았나. 저도 아쿠아테라로 가면 1세대 모델이 가장 많이 생각이 나긴 해요. 물론 2세대 모델부터는 본격적으로 고급화 전략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무브먼트의 화려한 업그레이드,
고급스러운 디테일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추가를 하게 되면서 나름 노력을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가도기 시절이라서 생각보다 부족한 점들이 많긴 했는데 이런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이 3세대 모델이 이제는 자리를 어느 정도 잘 잡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재미없는 시계인가요? 말이 있던데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오히려 재미없는 시계는 롤렉스 익스플로러나 아니면 오이스터 퍼페추얼 이 두 모델이 아닌가 싶어요. 오메가는 롤렉스와 뭔가 비교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무언가의 압박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롤렉스 같은 경우는 오메가를 전혀 신경을 안 쓰죠. 그래서 제가 앞에 롤렉스 두 모델하고 한번 예시로 비교를 한 건데 그래도 저는 이 가격에 이 정도의 디테일 그리고 스펙 또 오메가라는 네임밸류 이런 걸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본다면 정말 좋은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 구독자분이 시마스터 300m와 아쿠아테라 이 두 모델 중에서 고민 중입니다. 뭘로 하는 게 좋을까요? 그냥 이거는 디자인 취향대로 가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저라면 아쿠아테라로 선택을 할 것 같은데 그래도 스피드마스터 문워치가 최고이지 않을까